안녕하십니까, 이피아도르입니다. 이번에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사실은 그 위험이라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숨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크게 펀드의 위험은 다양한 지표들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6가지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6가지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의 위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크게 보면 펀드의 어떤 위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동성, 표준 편차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표준 편차는 펀드가 움직이는 어떤 변동값입니다. 변동값. 그러니까 변동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값인데, 그럼 변동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게 되면 리턴이고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리스크입니다. 즉 이건 기회, 그리고 리스크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숨어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 편차를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페셔널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PB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준 편차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 볼 수 있습니다. 베타. 즉 베타는 저희가 B라고 써보겠습니다. B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장 위험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베타 리스크가 올라갔는데 시장 위험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올라가는 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올라갔을 때도 위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크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어떤 위험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트래킹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시장에서 기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시장 자체, 그러니까 주식 지수가 올라갔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베타고요. 그리고 이 펀드에 있어서 시장으로부터의 어떤 부분과 설명이 안 되는 부분, 트래킹 에러라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펀드는 시장이 10% 올랐다고 해서 10%가 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12%, 때로는 8%가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이 10%가 났는데 이 펀드가 이런 기타 부분에서 트래킹 에러를 통해서 돈을 벌 때도 있고요, 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글자술 펀드에 있어가지고 표준 편차의 위험을 보시게 되면 성과 변동 불안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52라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이 1년에 한 12%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12%가 움직이더라. 그런데 앞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술 펀드는 최근에 1년 동안에 한 16%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었나 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이게 보면 지수 대비 변화가 보통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0이 움직인다. 그럼 시장 따라서 60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는 이런 베타 위험과 트래킹 위험이라 두 가지, 즉 B와 T로 아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의 어떤 등락,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것에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다. 민감도가 좀 덜하다. 즉 시장이 만약에 폭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좀 덜 받을 수 있고요, 시장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지수를 소극적으로 추종한다. 즉 트래킹 에러를 조금 더 가져간다. 즉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특정 자산 투자나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펀드는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편차가 높다,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굳이 그냥 설명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PB분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 자체를 만났을 때 그런 설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표준 편차가 높아서 이 펀드는 좀 나쁜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1단계 정도까지 밖에 못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B와 T를 쪼개서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한 2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1단계와 2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구성을 해봤습니다. 표준 편차가 높다. 조금
뭔가 조금 변동이 좀 더 있나 본데? 그게 위로 가는 변동인지 아래로 가는 변동인지를 이제 캐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펀드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낼 수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동이 높다는데 시장과 다른 변동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감도가 0.6밖에 6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변동할 수 있겠는데 시장과 상관없이 변동을 하는구나. 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수를 소극적으로 추종한다.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는 곳에서 조금 이익을 내려고 한다.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이하다까지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이라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친구가 기회인지 위험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샤프 지수, 즉 이번에 세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샤프 지수가 높다. 보니까 1.21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이런 펀드들이 유형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산 배분 펀드 내에서는 이런 샤프 레이쇼가 0.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 데이터에 의해서 1.21이라는 값은 초과 수익을 내는데 1.21 정도의 초과 수익을 냈다. 즉 0.8보다 약 한 40% 높은 초과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샤프 지수 자체가. 즉 샤프 지수 자체는 초과 수익을 냈느냐 못 내느냐 그 의미입니다. 초과 수익을 1.21을 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0.8인 경우보다 좀 많이 냈네. 얼마나 많이 냈지? 한 40% 더 냈다. 그러면 이 펀드가 기회의 펀드가 있었구나. 사실은 이전 프레젠테이션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형의 평균들이 벤치마크들이 한 10%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글자술 펀드는 한 16% 정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수익을 더 냈구나. 이 펀드가 이 펀드는 그런 수익을 더 내는 장점이 있네 라는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쪼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센 알파, 즉 젠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정보 비율,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매니저 역량이 탁월하다. 왜 탁월하냐? 왜냐하면 젠센의 알파라는 것은 알파 수익률을 더 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형을 제가 찾아봤더니 1년 동안에 이런 젠센 알파 값이 유형 평균도 0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하나도 알파를 못 내고 있었을 때 유형 평균 펀드들이 얘는 한 8.96, 약 9 정도의 값을 냈구나. 그러면은 펀드 운용이 어느 정도 시장과 상관없이 잘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잘 됐을까? 즉 초과 수익률을 냈다는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역량이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과 수익률을 내가 알파를 냈다는데, 젠센 알파. 그러면 이 알파를 낸 것이 초과 수익률을 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왜 잘 냈을까? 그러니까 투자 성공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왜 잘 냈을까? 정보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자, 즉 자산 배분을 통한 배분 자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적극적인 투자 성과가 탁월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즉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자산 배분을 좀 더 사실 특정 자산에다가 더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 특정 자산을 혼자서 선택해서 투자했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런 자산 배분을 통해서 성과가 탁월했다. 즉 봤더니 저희가 0.43 정도 값을 가졌는데 유형 평균을 봤더니 마이너스 0.86이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마이너스 손실을 발생을 했는데 이 친구는 플러스를 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산 배분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더 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펀드가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위험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PB분들하고는 사실은 다음부터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코멘트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펀드의 베타값은 높나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 PB분들이 아마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갈증이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치 이제 전문가처럼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는 거죠. 샤프레이션은 높나요, 이 펀드가? 그렇다고 한다면 변동성 값은 좀 높지만 샤프레이션이 높으니까 이 펀드가 시장과 상관없이 돈을 좀 더 벌어주는군요. 그러면 젠센의 알파 값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펀드의 유형 평균의 값은 얼마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해당 판매사의 직원이나 펀드 매니저가 얼마라고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설명을 정확하게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지수를 찾아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의 설명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죠. 왜냐하면 젠센의 알파 값이 얼마구나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순간 일반 다른 펀드는 거의 0인데 이 펀드는 알파를 한 8.96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펀드는 잘 못 냈는데 이 펀드가 그 알파 값을 냈구나. 근데 왜 잘 냈을까요? 이게 정보 비율을 보니까 다른 펀드가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이 친구는 플러스를 냈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가 자산 선택에 있어서나 자산 배분에 있어서 특정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원래 구성하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하게 초과 수익률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펀드에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혹은 투자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변동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편차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준 편차값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표준 편차값의 부분은 위험이라기보다는 기회의 요인으로 사용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알파 값을 더 내는 형태, 특정 정보를 가지고 따라서 이런 베타 값이 조금 낮고 오히려 특정 트래킹 에러 값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수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특정한 부분의 어떤 기회를 찾아서 투자를 통해서 이런 젠센의 알파 값이나 정보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PB구나 혹은 훌륭한 펀드 매니저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대로 그렇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펀드를 저희가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사실 금액이 되게 크다 10억 20억이다 그러면 이제 PB분을 만나서 되게 풍부한 설명을 드려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만나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생각도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 그거를 판단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펀드의 표준 편차, 베타, 트래킹 에러 값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값이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이런 샤프 레이쇼, 샤프 지수나 젠센 알파, 이런 정보 비율, 이런 값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 값들은 보통 한 1년 정도 값을 쓰는 게 보통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 5년 값을 하게 되면은 값들이 보통 다일루션, 그러니까 희석되는 경우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6개월, 1년 값들을 저희는 보통 1년에 2년 값들이 보통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값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신다고 한다면 굳이 PB분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를 만나지 않고서라도 펀드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소위 말해서 엣지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펀드에 또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또 응집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